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오시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요. 578페이지요. 자, 578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강의하는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리고요. 오늘 다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잖아요. 현장에 나가면 사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하나만 알면 다 되는 거죠. 578조. 578. 자, 지금부터 보세요. 제1조를 보세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예요. 그래서 줄거요. 민법에 대한 특례예요. 민법에 대한 특례. 중요하지 않지만 딱 거기에 무슨 말이냐. 봐봐요. 우리가요, 민법이 있죠. 민법에 대해서 임대차가 있죠. 임대차가 있죠. 여기 보세요. 주택하고요. 주택. 그 다음에 상가하고 이렇게 있죠. 주택하고 상가. 그러면요, 상가 건물, 상가하고 주택은요, 민법이 이렇게 있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법을 적용을 할 때 상가에 관한 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적용을 해. 그리고 이 법에 다 적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법에 없는 것은 민법의 임대차를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적용을 해.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것은 민법의 임대차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택 임대차에 뭐가 없냐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여기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로 간다? 민법의 임대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임대차에 관한 것은 먼저 이 법을 먼저 봐. 여기에는요, 최단 2년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민법에는, 민법 임대차는 최단 몇 년을 보장한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2년을 보장을 해, 2년. 알겠죠? 최장은요, 최장은 민법에서는 옛날에 20년이었는데 이번에 삭제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장은 민법에도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면 영구 무한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특례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에 관한 것은 월세는 먼저 주택에 대한 월세가 있고 상가에 대한 월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월세는 주택임대차를 먼저 봐.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먼저 법을 보고 이 법에 이 내용이 없어. 그러면 민법으로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차임 증감이에요. 차임을 증액하는 데는 얼마냐면 5%요. 5% 20분의 1을 증액하도록 돼 있거든요. 20분의 1이요. 그런데요, 민법에는 그냥 차임 증액 청구권이라고 돼 있지만 몇 %라는 말이 없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택에 관한 것은 먼저 뭐를 본다? 주택임대차 최대 5%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특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적용 범위를 보셔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하고 임차주택에 줄고요.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 이걸 뭐냐면 겸용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용건물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겸용건물. 여기 먼저 봐. 여기 먼저 보면요. 여기 겸용건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요. 책 없으신 분 있어요? 책 없어요? 아니, 여기 학원에 원본이 교보 있잖아요. 그거 가져오시면 되는데. 아니. 가져왔어요? 그래요? 좀 이따 내가 복사해 드릴게요. 여기 겸용건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겸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인숙을 봐봐요, 여인숙이요. 여인숙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방이요, 10칸 있거든요. 10칸? 그런데요, 여기 한 칸을 내실로 쓴 거예요, 내실로요. 내실로. 그러면 어떻게요? 상가용 건물의 일부가 내실이죠. 주거자, 내실은 주거란 말이잖아요. 나머지 9칸은 뭐죠? 상가죠. 이것은 상가인 거지 내실로 쓰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주택으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두 번째로 봐봐요. 다방이요, 다방. 다방에서 보면 다방 이렇게 홀이 있잖아요, 홀이요. 홀이 있고 여기요 주방이 있죠. 그러면 여기요 방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방하고 주방이 있으니까 주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상가 건물의 일부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뭐로 보는 거, 전체를 상가로 본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우리가 주거용 건물의 일부는 뭐예요? 여기 보면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보면 주택임대차 일반 건물 보면 옥내 주차장이 있는 것이죠. 옥내 주차장. 건물 안에 주차장이 있는 거.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오래되면 사람들이 이것을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다른 데 분식점으로 주죠. 분식점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이거는요. 주거용 건물의 뭐죠? 일부죠.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쓰죠? 상가로 쓰죠? 그래도 이거는 전체로 뭐로 보는 거예요? 전체로 주거로 본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 임대차 판단 기준을 보세요.
판단 기준 여러분요. 줄을 좀 그어야 돼요. 두 번째 줄이요. 실지 용도. 두 번째 줄면 그때 실지 용도 딱 한마디만. 다른 거 줄 그으면 큰일 나. 알겠죠? 실지 용도만 줄 그었어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보면 주거용 건물은요. 여기 지금 이거 봐봐. 우리 학원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학원 무슨 건물이야? 영업용이죠? 상가죠? 사무실이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학원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가죠? 그런데 이것을요. 칸을 막아가지고 고시원으로 준다. 고시원.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고시원으로 준다 그러면 뭐가 돼? 그럼 이것은 주거용지에 있는 거, 주거용.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는다니까. 이건 지금 사무실 건물이죠? 여러분 우리 강남 같은 데 가면 빌딩에다가 고시원 만들어서 월세 줘 안 줘? 주잖아요. 그것은 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공부상 용도는 상가죠. 그러면 실제 용도는 뭐로 쓰고 있죠? 주거로 쓰고 있죠.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마다 실지 용도 이렇게요. 자, 판단 시점을 보세요. 판단 시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 계약 줄고요. 체결 당시를 기준이에요. 자, 그럼 봐봐. 여기 봐봐. 그럼 지금 여기는 지금 뭐죠? 학원이죠. 학원이면 상가죠. 그런데요. 뭐죠? 학원 하다가 중간에 용도를 변경했어. 중간에. 그래가지고 고시원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느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느냐? 그것은 여전히 뭐가 된다? 상가가 되는 것이에요. 왜요? 만약에 주택으로 되려면 언제냐? 중간에 계약을 깨야죠. 깨고 새롭게 계약을 다시 해야 돼. 새롭게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 여기를 내가 고시원으로 사용하겠다 이래야지. 그래야지 주택이지. 학원 하다가 자기 멋대로 중간에 용도 변경해서 고시로 만들었어. 그래도 이것은 주택이 아니고 여전히 뭐다? 상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거용이냐 상가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 딱 한마디만. 자,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물. 방금 얘기했죠? 비주거용 건물이 뭐죠? 상가 건물이죠? 상가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4번요. 미등기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미등기 건물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미등기 건물도 맨 끝에 세 번째 줄 맨 끝에 적용 대상 이렇게 딱 거기만 적용 대상 이렇게. 이런 봐봐. 내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봐. 여기. 건물이 여러분요. 이것이 주거냐, 뭐죠? 아니 적법이냐,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이냐, 허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미등기냐, 등기냐 따지지 않아요. 주거용 목적은 실지 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무조건 보호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했죠. 옥내 주차장 있죠? 옥내 주차장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주차장에 있다가 여기 다 막아 이제 몇 년 지나면.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것을요, 원룸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줘. 그러니까 주차장이죠. 주차장을 방으로 만들어서 월세를 줬죠. 그래도 보호를 받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건물이 무허가냐, 미등기냐 따지지 아니하고 실제 용도가 뭐로 쓰고 있으면,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대지 포함 여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면 여기요. 여기 봐봐. 야, 몇 가지 이제 조심해야 돼.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의 토지 위에 갑이 이렇게 건물이 있죠. 그러고 나서 우리 여기 임차인이죠. 우리 보통 어떻게 하냐? 임차인이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갑이죠. 갑이고 여기요 이렇게 건물 갑이죠. 그런데 여기요 여기 우리요 저당을 잡았다. 이 저당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 알겠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 여기 임차인하고 여기 저당권은 전혀 달라. 저당권은 건물에만 저당을 잡았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경매가 되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건물 경매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아요. 토지에 대해서는 못 받아. 왜? 건물이 저당권은 건물에만 있으니까.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희한해가지고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대지의 경매대금하고 건물의 경매대금 전부에서 돈을 받아가요. 임차인은. 그러니까 대지의 경매대금도 포함을 해. 이게 참 특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택임대차는 뭐를 포함한다? 대지를 포함한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언제나 포함한다? 그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것이에요. 봐.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여기에요. 우리 2월 1일 저당을 잡아. 토지에다가 지금 저당을 잡았죠? 토지에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건물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3월 1일 건물을 건축했어. 3월 1일. 저 토지에다 저당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이 했어. 그리고 여기요. 4월 1일 날 여기 B가 임차인이에요. 이 임차인은 대지 경매대금, 대지 매각대금에서 임차인은 보호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딱 건물이 없을 때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은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지를 포함하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를 들어가기 전에 토지 위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을 때. 알겠죠? 건물과 대지의 경매대금을 포함한다. 그럼 봐봐. 이게 무슨 말인가? 대지와 건물이 경매대금을 포함한다. 대지하고 건물이 일괄 경매가 됐어. 일괄 경매가 됐는데 나중에요. 건물은 치하가 돼서 경매가 치하가 되고 여기요. 대지만 경매에서 대지만 경매가 돼서 대지만 건물은 치하가 되고 대지만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요. 대지의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대지를 포함하니까. 무슨 말이겠죠? 또 봐봐요. 여기 토지가 있고 건물이 미등기야. 건물이 미등기예요. 건물이 미등기죠. 건물이 미등기니까 건물은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건물이 미등기니까 대지만 경매되겠죠. 대지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대지와 건물을 포함한다. 아시겠죠? 이 건물은 아까 우리 임대차는 실지용도 무허가 미등기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됐죠 지금?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또 하나 봐. 우리가 이제 먼저 이게 모텔 있어. 모텔 있어요. 이렇게 갑이 모텔인데요. 상가죠. 모텔이었는데 여기에요. A가요. 2월 1일 날 근저당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텔 안 되면 여기 바로 옆에 오면 다 월세 넣습니다. 세 넣습니다.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이 모텔이 상가로 쓰는 것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4월 1일 날 이것이 뭐로 바뀌었냐? 이것이요. 원룸으로 바뀌었어. 원룸으로. 다른 말로 뭐다? 주거용으로 변경됐어. 그래서 여기가 B가 임차인이에요. B가 임차인이 들어왔어. 언제요? 4월 1일 날. 그러면 누가 먼저 보호받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누가 먼저 보호받느냐? 알겠죠? 여기는요. 이것은 먼저 이게 상가였죠. 그런데 나중에 주거용으로 바뀌었죠. 주거용으로 바뀌어서 임차인이 들어왔죠. 임차인이 먼저 보호받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건물은 미등기다, 무허가다, 상가 건물이다. 따져 안 따져? 실제 용도라니까 안 따진다니까.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임차인 들어갔을 때 실제 용도가 뭐예요? 원룸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보호받는 거예요. 그 전에 상가했어. 그건 네 사정이고. 알겠죠? 이게 주택임차 보호법이에요.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이 주택임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엄청나게 보호하는 제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전문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법은 없을 거예요. 법의 논리라는 게 없어요. 이것은. 임대차는 원래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니까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물권으로도 보호받고 채권으로 보호받고 다 받아 이것은. 알겠죠? 엄청난 법이에요. 주택임차 보호법이.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보면 대지 포함 여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첫 번째 끝에요. 대지를 제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를 포함한다? 대지를 포함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다가구형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신청했다가 여러분 줄 봐요. 세 번째 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 바로 그 옆에요.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만을 취하.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만을 취하. 바로 옆에요. 대지 부분만이 낙찰. 그렇게 됐죠? 그러면요. 맨 끝에. 그래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맨 끝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선 변제가 가능한 것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요? 자, 그러면요. 다시 그러면 2번요. 그러면 미등기 건물의 준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주택의 등기라지 아니한 전세계약이죠. 이런 봐봐. 여러분 전세권 있죠? 전세권을 보면 뭐가 물권으로 전세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이런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너 어떻게 살아? 그러면 나 전세 사는데 그러면 전세 등기했니? 이렇게 물어보죠. 등기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뭐냐? 미등기 전세라고 그래요. 우리가 물권으로서 전세했죠. 물권으로서 전세권은요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지 물권으로서 전세예요. 전세는 전세를 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월세를 안 내고 사는 것을 안 내고 전세만 사는 사람 있죠. 그런데 전세권 뭐가 안 돼 있어요? 등기가 안 된 사람 있죠. 이것은 채권이에요. 채권. 이것은 뭐냐? 임대차하고 똑같이 봐. 임대차. 이것은 임대차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는 안 내고 사는데 전세금만 주고 월세 내지 않고 사는 사람 있죠. 그런데 전세권 등기 안 된 사람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 전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임대차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것은요, 뭐라 나왔죠? 임대차, 보증금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월세하고 똑같이 본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법인이 문제예요. 왜 법인이 문제면 아직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정확하게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한 것이 생겼냐 한번 봐봐. 여기 이렇게 가백집에요. 우리 임차인이죠. 여기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임차인은 원래 채권이거든요. 채권은 원래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대항력.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우리 갑한테 1억을 주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뀐 거예요. 언제요? 여기요? 5월 1일이요. 5월 1일. 그럼 소유자가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을 뭐란다? 양수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양수인이 을한테 뭐라냐? 5월 1일 집 사가지고 을한테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너 나가. 그러면 원래 임대차는 월세 사는 사람은 채권이거든요. 채권은 대항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대항력이 없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 사람은, 이 을은 10월 1일이 되면 갑한테 월세 1억을 줬으니까 갑한테 월세 1억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했으니까 을은 갑한테 10월 1일까지 살다가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5월 1일 날 집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이 병이라는 사람이 5월 1일 집을 사가지고 너 나가 그러죠? 그럼 우리 뭐라 하냐? 내가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까 나 여기서 살다가 나갈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걸 주장하려면 원래는 누구한테 주장해야 되죠? 갑에게. 그런데요,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러면 주인이 중간에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병한테 내가 10월 1일까지 이 집에서 살다가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주장할 수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 주장할 수 없으면 대항력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럼 대항력이라는 것은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병한테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채권은 원래 월세 사는 것은 채권은 원래 대항력이 없어 원래.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사죠. 그럼 너 나가 그러면 잠자다가 이삿짐 싸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대항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한다? 우리요. 여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려면 여기다가 원래는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등기요. 민법 621조에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하려면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단 말이죠.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채권이에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집주인이 바뀌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중간에요 5월 1일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뭐가 병 이렇게 집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만약 이 사람이 등기를 했다 그러면 등기했다. 만약 등기했는데 이 사람이 5월 1일 날 자기가 집을 샀으니까 을한테 너 나가라고 그래. 나가. 그럼 을은 뭐라고 하냐?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자기는 계약을 10월 1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을이 뭐라고 한다? 갑에게 을은 당연히 10월 1일까지 살고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을은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살다가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를 한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임차인이 월세를 사는데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런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다.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이 문제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뭐냐? 갑 너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도 등기를 안 해줘. 안 해주니까 법에서 그냥 어떻게 했느냐? 이 을이 건물을 인도받는 것은 이사를 가. 그러고 나서 여기다 뭐를 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 전입신고를 등기한 것과 똑같이 봐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입신고하면은 등기한 것과 똑같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전입신고가 뭐죠? 주민등록 신고죠?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야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전입신고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법에서 사람은 자연인, 여러분들을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저기 가가지고 산삼 캐먹고 산 사람 말고, 알겠죠? 그 자연인 말고, 여러분은 자연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자연인, 또 뭐가냐? 법인.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회사죠, 회사. 회사를 법인이라고 하죠. 이 두 개를 합해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합해서.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사람인데, 자연인은 뭐가 있죠? 주민등록 번호가 있죠.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어요?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없다? 없죠. 전입 신고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법인은 보호가 안 됐어요. 법인. 그러니까 회사가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회사가요 뭐라냐 월세를 해, 임대차를 해.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을 거기에다 이제 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만약에 그 건물이 경매가 되죠. 경매가 돼가지고 집주인이 바뀌죠. 그러면 법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못하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매가 돼가지고 집주인이 바뀌죠. 집주인이 너 나가 그러면 돈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는 거예요. 법인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법인은 원래 보호 안 돼요. 왜? 뭐를 못하니까? 전입 신고를 못하니까 법인은 보호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느 경우 모르냐? LH공사.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지방공사. 그럼 지방공사 중에서 주택사업하는 지방공사, SH공사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경기지방공사, 용인지방공사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지방공사, LH공사 이런 경우는 보호를 해. 어떻게 하냐 봐봐. 여러분 지금 여기 역시 원주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LH공사에서 여러분요 건물을 임대를 해요. 그래서 LH공사에서 그걸 수선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면 모자 또는요 어느 정도 수입이 안 되는 사람들 알겠죠? 한계계층 수익 이하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LH공사에서 대신 이제 응모를 해. 그래서 건물 항상 여러분요 LH공사 거기 딱 보면은 원주시에도 계속 이게 뜰 거예요. 또 알겠죠? 그거 뜨면 거기다 내가 이제 응모를 하죠. 응모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거기서 이제 점수가 있어. 점수. 수입은 자기 통장으로 그러니까 월급 들으면 절대 안 돼. 누군가가 친구가 돈 빌려주죠? 그것도 다 수입으로 봐버려요. 알죠? 그러니까 자기 통장으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 통장으로 해가지고 써야 돼. 그래서 수입이 일단 1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이하로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뭐 모자 과정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점수가 있어, 점수가.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딱 해가지고 우선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가면 어때요? 다른 데는 월세 5천에 100만 원짜리를 LH공사에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1,500에 뭐 한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빌라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요.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알죠? 그런데 월세는 터무니없이 싸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LH공사에서 이 건물을 잡았죠? 근데 LH공사는 법인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LH공사에서 A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전입신고하면 원래는 LH공사가 갑이라는 사람을 집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이제 LH공사에서 선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다 전입신고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전입신고를 LH공사 전입신고로 봐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LH공사, 지방공사 이렇게. 그런데 또 법이 하나 바뀌어가지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집을 빌리고 그 회사 직원이 거기 이제 기숙사로 쓰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하죠? 전입신고. 그러면 그 전입신고를 법이 중소기업의 전입신고로 봐줘. 그래서 원래 법인은 안 돼. 안 되는데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어디? LH공사. 두 번째 어디? 지방공사. 세 번째 중소기업. 알겠죠? 그 세 가지는 된다. 이것 빼고는 절대로 안 돼, 법인은.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아무 말 없이 법인 그러면 전입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구로 받는다? LH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자 그럼 다시 한번 법조문. 원칙 뭐 3번 원칙은요 여기요 여기 한번 봐봐. 두 번째 쪽 가운데 봐. 두 번째 쪽 가운데 첫 번째 끝에 법인은 뭘 할 수 없다. 줄긋지 마. 중요하지 않으니까.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인은 원래 주민등록을 구비하지 못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세 번째 쪽 가운데 보면 주식회사가 법인이죠. 아파트를 인도받고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구비했다 할지라도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맨 끝에 써. 옆줄 긋고 원칙이죠. 법인 보호 X 이 말이죠. 법인은 보호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예외를 봐봐. 예외. 그거 보면 대항력이죠. 국민주택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1항을 준용한다. 제1항을 준용한다. 그것을 대항력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대항력. 알겠죠?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밑에 봐봐. 시행령 뭐라고 나왔죠? 1호 1. 봐봐. 법조문에 보면 1 동그라미 되는 걸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죠? 1 동그라미 어떻게 읽어? 항. 1 이렇게 처음 돼 있어. 그럼 뭐로 읽어? 호.
이렇게 호. 그럼 밑에 봐봐, 거기 시행령. 시행령에서 1.2.1이 됐죠? 그걸 1호, 2호 이렇게 읽어. 1호, 2호 이렇게. 알겠죠? 제1호는 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죠? 이것을 말한다 LH공사죠? LH공사. 알겠죠? 그 다음에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한 무슨 공사? 지방공사. 자, 그 다음 장이요. 사망. 3은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되어 있죠? 삼항이죠, 삼항. 삼항은요, 무슨 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딱 거기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 여기는 뭐를 한다? 여기는 뭐를 해? 그것은 뭐죠? 전입신고를 인정해 준다, 이 말이죠.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 자, 일시사용 봐봐. 그럼 일시사용이 뭐죠? 일시사용이라는 것은 모텔에 며칠 들어가서 잠자는 걸 일시사용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일시사용 그런 것은 주택은 뭐죠? 주택의 법은 월세를 내야 되거든요. 월세.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 이상 살아야 돼. 최소한 몇 년 보장하죠? 2년 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사용은 며칠 모텔 가서 잠자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요. 자, 이제 대항력은 잠깐 쉬었다 다시 잠깐 쉬겠습니다.